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짜요, 제가. 그리고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봐. 알아먹었어. 너무 좋아. 자, 오늘은 영어 전문가 강소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번역 전문 회사 커뮤 글로벌하고 BTU의 대표시죠. 네, 맞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두 회사는 다. 아, 네. 커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네. 저희 전문 통역, 번역, 네. 그러니까 뭐 동시통역, 순차통역, 그다음에 국제 행사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어, 그러니까 국제 아나운서들이랑 네.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재풀이까 집단 지성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전문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본인은 그러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네.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난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영어를 자기가 필요해서 잘하는 것과 남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번역하는 건 사실 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된 비결이 뭔가요? 제가 이제 언어 쪽으로 하니까 언니 문과지?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아닌데, 설마 이과야? 이래요. 네. 아니, 애체능. 지금 제가 전공한 거랑 전혀 다른 분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무슨 말이냐. 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랑 담을 쌓고 살았다. 아, 정말로요? 네, 예체능 뭐였는데요, 전공이? 저 합기도 했습니다. 합기도요? 저 뭐 잘못한 거 없죠? 예. 저 순간에, 나 맞을지 내가 했나 뭐 걱정을 잠깐 했습니다. 운동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대학도 운동으로 가셨고, 맞아요. 용인대 갔습니다. 용인대, 거기가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경호학과. 제일 유명한 과잖아요. 경호학과, 유도학과, 그다음 태권도학과 이 세 개가 유명하던가 그렇죠? 맞아요. 용인대학교. 그럼 친구들은 보통 그 검은 양복 입고 그 경호하시는 그 친구들이 많겠네요. 그런데 사실 20대 초반 한 2년 정도만 다니고 저는 유학을 갔어요.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은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계가 된 게 있었는데 뭐 그래서 마지막에 논문 내고 뭐 그래도 뭐 이수하고 뭐 휴학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네.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한 거는 한 22살? 그럼 22살 때의 강서연 대표의 영어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제가 호주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그 트랜스퍼를 하는데 여권을 제가 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권 잃어버렸어 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영어로. 잃어버렸어를 못한 거예요? 여권을 못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로스트는 알아. 네. 그 패스포드도 알아. 네.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패스포트, 로스트.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행히 한국 그 직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처음에 외국 나갈 때는. 그러면 그때 실력을 굳이 뭐 토익 점수로 말하면 정말 뭐 점수를 말할 수 없는 그 점수를 말할 게 아니라 그때 호주를 가겠다고 생각한 게 용감했던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인대를 들어간 이유도, 난 청와대를 갈 거야. 청와대 경호실. 네.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막 방벽 효과가 뭐 이렇게 막 큰 사람이 아니라서 이쪽은 좀 부족하겠구나라고 느끼고. 그쪽은 경호원들의 사이즈가 중요합니까? 두뇌 경우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건 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총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여지는 방벽의 그런 이펙트가 좀 있어야죠. 하여튼 그때는 이쪽은 나랑 안 맞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유학 가기 전에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삼성에 거기에 또 경호실이 따로 있대요. 뭔가 그런 쪽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럼 거기를 들어가 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유학을. 그러니까 삼성으로 가려면 영어도 좀 해야 된다더라. 그러니 나는 영어 실력을 좀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군요. 그쵸. 뭐 한두 문장 내가 제대로만은 못해도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 그때부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인생에 2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그냥 영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잔데 군대 같았어요. 대학교가. 체육했던 곳이니까 뭐 그런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하고 뭐 선후배 사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가 호주를 딱 갔더니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다. 나는 멋을 부려도 된다. 저희 막 귀걸이도 못했어요.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갔는데 화장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유롭고 좀 한국과 다르게 눈치를 보는 게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서 말 그대로 치열하게 했다. 이제 용인대 뒤에 부화산이라고 있어요. 네. 뛰어요, 저희가. 네. 산을 뛰어요. 그러면 정말 뛰다 보면 중간에 자기 한계에 딱 차올라요. 와, 진짜 어떻게 이걸 하지? 근데 딱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나는 인생에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넘어서자. 근데 그 똑같은 마인드를 이제 유학을 가서 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돈 주신 거고, 그럼 나는 숨을 쉬고 있는 것 또한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처음에 그냥 어학원을 가고 IELTS라는 시험이 있어요. IELTS. 그러니까 IELTS? IELTS. 네. 그러니까 호주랑 영국 쪽에서 많이 보는 시험인데, 그러니까 토플 같은 거예요. 미국에. 근데 그 시험을 보고 어떻게 겨우 간신히 또 대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아니, 거기서 학부를 다시 들어갔어요? 네. 아, 진짜? 무슨 과로?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쪽으로 갔어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완전히 다른 걸 들어갔네요. 내가 그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의 느낌이 들었다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그 느낌은? 그때 정말 거의 막 밤새고, 그러니까 전자사전을 보면 네. 이제 한 단어를 찾으려고 들어가면 거기서 찾다 보면 예문이랑 같이 보면 모르는 단어가 또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럼 또 봐. 정말 밤을 새요. 정말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한 6개월을 미쳐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밤을 새는 게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에요? 아니면 하다 보니 재밌어서 새지는 거예요? 후자. 제가 정말 딱 한순간 짜릿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호주 들어올 때는 뭐 어떤 말 한마디도 못했던 그런 체대생이 여권 잃어버렸다는 말도 못했던 네. 사람이. 어느 순간 제가 진짜 제 주변에 다 원어민들이야. 네. 거기서 제가 뭔가를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팀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네, 내가 얘네들 이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이 친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호주 애들이. 네. 뭐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 그게 얼마나 됐을 때예요? 한 1년 반. 1년 반? 네. 1년 반 만에? 네.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제가 못해도 한 4, 5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킹이 진짜 빨리 늘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미쳐서 해야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다는 기준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방법론이 뭔데? 네. 하면 이제 그거를 제가 한국 와서 정리를 해보니 그거더라고요. 우선은 첫 번째 너무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오케이, 나 그럼 영어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처음에 본인의 어떤 수준을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 회화가 안 된다는 기준에서 말을 해볼게요. 네. 가볍게 볼 수 있는 문법책을 하나 추천을 해요. 쉬운 문법책. 네. 그냥 뭐 파고드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문법책이랑 내가 활용할 거를 활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저희가 be going to라고 말하면 뭐 미래에 뭐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익혔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be going to는 미래를 나타내는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원어민한테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뜬금없이 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이런저런 말을 막 만들어. 이걸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짜요, 제가. 음. 그리고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봐. 알아먹었어. 너무 좋아. 아, 요 내 공부한 요 한 문장을 써먹어 보려고 요 써먹을 상황을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써먹어서 이게 통했을 때 그 짜릿함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 짜릿한 게 있겠네. 근데 어떤 말이 약간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아, 예, 있죠.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발음. 그런 것도 있어. 너무 웃긴 게 이야기해요. Give me a spelling. 이래요. 네? 스펠링 달라고. 아. 스펠링.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말해줘요. 그 스펠링 뭐야.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발음을 다시 말해주는군요. 그럼 그거 듣고 나도 다시 하고.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그 반응을 살펴보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친구 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려도 크게 뭔가의 어떤 커렉션을 주진 않아요. 그럼요. 우리말로 대화할 때도 사실 문법 틀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야 그 말은 이렇게 써야지. 우리 이렇게 교정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딱 봐야 돼요. 지금 못 알아먹었네? 이 느낌이 있어요. 관찰을 해야 네, 된다. 그럼 너 지금 내 말 이해했어? 뭐 그러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말 하는 거야? 라고 그 친구가 이제 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빨리 그 말을 캐치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스피킹 빨리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뭐 어째저째서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저는 다음 문장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리스닝이 떨어져요. 얘 말을 들을 땐 들어야지. 들으면서 내 말 생각하고 있으면 리스닝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얘가 말할 때는 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거 왠지 제가 그 한국어 대화론 가르칠 때 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래요. 무조건 경청할 때는 경청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영어에 대한 기본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진짜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내 말을 더 많이 하려는 노력보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공부를 좀 책이랑 같이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시험 영어가 아니에요. 네. 이건 시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있으면 영어의 음단위로 보는 버릇을 해야 돼요. 독해를 하든 리스닝을 하든 음단위. 단어 베이스요. 영어도 문장을 보면 그렇게 뭐 단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에 꽂히면 앞에 있던 걸 잊어버리고 그 단어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I, 뭐 주어, 뭐 동사 이렇게 음단위로 끊어지는 나 오늘 학교에 갔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이 그 음단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비기너들은 영어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아는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 위주로 들어요. 네. 단어 퐁당. 하지만 그렇게 들으면 결국은 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요. 네. 결국. 각각의 의미를 살려서 들어야 된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가 비어 있을 때는 그러면 아이하고 스쿨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들리는 것만 듣고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들어서 나는 그동안 영어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영어를 잘해보고 싶다 음, 하는 사람들은 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